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강의를 어제 끝나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어제 새벽 한 5시? 6시? 그쯤 자가지고 한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제가 한 강의를 좀 빡세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좀 힘들고 사람들이 오해가 되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막 적당히 하는 줄 아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횟수 대비 얼마 이러는데 글쎄요, 우리가 한 학생들한테 쓰는 시간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어떤 학생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꼭 굳이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좀 그 케바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수업을 잘하니까 잘 되겠죠. 음, 질보다 양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국비지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니까 저는 집중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양보단 질이라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교육의 방향이. 아무튼 뭐 제가 너무 이 얘기를 바로 시작했네요. 아무튼 좀 힘들다기보다 좀 목소리가 이래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요새 조금 막 입술에도 뭐가 나고 막 좀 이렇게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한적이라 그런가?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지금 학생들 이렇게 팀원들 보면은 이제 이번 주도 굉장히 이제 몸살 같은 걸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무리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몸살 걸렸는데도 한 두 친구가 왔는데도 좀 이렇게 멋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환절기라 애들이 몸이 되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이번에 메일이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충남 아산 쪽에 살고 있는 개발을 배우고 싶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원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겸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아빠가 되어서 대학교 전공 계열로 다시 직업을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국비지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내 돈 주고 빡세게 배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제가 조금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게, 보통은 국비지원이 안 빡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계 자체가 그런 거죠. 지금 디자이너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미술에도 리밋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가 얼마만큼 파고드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를 어디로 두기가 힘든 분야가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 개발자로 대비해서 지금 팀원들 수준까지만 오른다고 해도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수준까지 오르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빡센데, 근데 국비를 다니든 어떤 곳을 다니든 이 개발 자체가 어 다니는 곳에 따라서 빡세고 안 빡세고 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개발 자체가 워낙 어렵고 워낙 그 전문직이고 뭐 이런 측면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어딜 다니든 빡세다? 그냥 이 분야가 그렇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건 교육기관 문제고, 전달을 했음에도 안 하는 거는 학생들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 보통은 이제 망하죠. 그래서 팀노바는 사람들이 많이 빡센 교육기관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 제대로 된 자세로 제대로 하면요,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죠. 그치만 제대로 된 자세로 하기 때문에 몸이 균형 있게 발달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듯이
이런 교육도 그 세계관이나 생각하는 거를 잘못 전달하면 단순히 저는 기술만 줄줄줄줄 외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걸 잘못 전달하면은 분명히 이제 편협한 사고로 개발한 사람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업에 가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이 된다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 의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뭘 해도 피지컬이 떨어지니까 좀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나서 높은 연봉을 받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못 하니까 고연봉으로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한 고지에 서 있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저는 좀 교육기관이 초반에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팀노바를 정의하기로는 쉽지만 정확히 필요한 것만 딱딱 찝어주는 교육기관이다 라고 전 정의해요. 저는 팀노바 하는 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축약해서 요점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점만 하는 게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점만 하는 게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다 둘러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가이드도 학생들한테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업 가서는 조금 더 느긋하지만 제대로 보는 연습을 더 많이 해라 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팀노바 수준이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뭐 허접하게 본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압도적일 수가 없죠. 아무튼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회 수업 형태로 되어 있대 도와주는 형식의 수업 구조를 띠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 주 1회 수업을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추가적으로 첨가한다거나 시간대에 맞춰서 추가 보충 같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추가 첨가는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팀원들에 한해서. 이거는 응용 2단계든 응용 1단계든 전혀 상관없이 다 첨강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제가 기초 옛날에 가르칠 때는 제 수업에 첨강 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른 수업에 있는 친구들도. 승민이란 친구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질문도 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코칭해가지고 수료를 시켰죠. 많이 와요. 그 중요한 수업. 그리고 뭐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응용 2단계 때 단순히 이제 뭐 코칭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혼자 하면은 절대 한계치가 있어서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는데 현업 개발자들도 잘 이해 못하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개 찝어서 특강을 하거든요. 그런 강의 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청강 많이 오고, 그리고 한 주 딱 쉬고 싶은 친구들도 그 시점에 와서 이렇게 아예 듣는 친구도 있고 아파도 막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특강 같은 거나 막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청강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배열이 좀 힘들어 그러면은 배열한 수업에 가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보충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추가 보충 말고 이제 파트장들이 거의 이제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상주를 해요. 그러면 상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추가 보충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제가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더 알려주세요. 이 개념을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다 알려줘요.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고용한 어떤 개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파트장 한 9명 되나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제가 29살인데 내년에 30살입니다. 거의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고 전공은 멀티미디어 공학과로 자바, 시어너, C++ 등을 배워놓은 상태이긴 한데 다른 교양 점수나 구조론적인 수업들이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취업에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언어 수업들은 A뿔, B뿔 정도 교양이 폭망입니다. 학교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졸업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참 인연이 많은 곳이죠. 여기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이게 학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팀노바 오는 친구들한테도 그러지만 학점 타령할 거면 여기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도 학점 포기할 생각으로 오라고 했고 공부에 올인할 생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펙상으로는 뭐 약간 뭐 인서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냥 뭐 전공자고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잘하면은 크게 선입견 안 가져요. 이쪽이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죠. 아예 학력이 막 고졸이거나 아니면 전문대거나 막 이러면은 전문대 뽑느니 솔직히 4년대 뽑는 사람들 2년을 공부 더 했으니까 뽑는 게 더 낫죠,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데 학점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학점 신경 쓰는 개발자 못 봤는데 저도 뭐 제 학점을 얘기하면 옛날에 뭐 학점 한 3.5, 3.6 됐나? 근데 그거 자체를 애초에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그냥 그거 신경 쓰는 회사들 보면은 약간 뭐 꼰대 회사들이 많죠. 안에 그 신경을 아예 안 쓴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애초에 그 좀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러면 글쎄 전혀. 그리고 어차피 경력자 되면 될수록 학점 같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경력자들이 학점 쓴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력서에도 잘 안 쓰던데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학점은 제가 이제 팀노바 이제 컨설팅 지금 뭐 100명 넘는 친구들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저 그 전에 이제 제가 취업시킨 친구들 있죠. 팀노마 하기 전에 뭐 1대1로 뭐 과외 현업하면서 과외 했을 때 그런 친구들도 전혀 학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나 이쪽 분야는 실력이라서 그냥 학교 어디 나왔나 요 정도? 그리고 막 그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지방대를 나왔다 이거랑 서울대를 나왔다 이거는 이펙트 차이가 좀 있긴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차이가 그런 큰 차이가 아니면 글쎄요, 뭐 석사 나왔다 아니면은 고졸 나왔다 뭐 이런 차이가 아니면 글쎄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뭐 약간 그거 학력에 따라서는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전문대는 별로 안 뽑을 거야. 우리는 뭐 고졸은 안 뽑을 거야. 이런 회사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회사라고 해서 꼭 뭐 고졸들까지 뭐 이렇게 베풀고 막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졸 우리 뽑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꼭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제가 유정이 그 하면서 유정이라는 친구가 고졸이거든요. 그 친구가 사천대 초반으로 갔는데 내가 게임 쪽으로 갔어요. 근데 게임 쪽은 진짜 거의 학력보다도 실력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발 쪽도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보는데 개발 쪽이 더 넓어요. 게임 쪽보다. 게임 쪽은 되게 많아 보여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개발 쪽은 거의 모든 서비스, 뭐 의료 분야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일반 개발 분야가 훨씬 넓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쪽 같은 경우는 되게 대기업인데도 그냥 특별히 그 가르지 않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코딩 테스트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디지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데도 면접 제의가 왔었고 뭐 블루홀 이런 데서도 왔었는데 그런 대기업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학력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경향이 좀 있는데 게임 쪽은 그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왔었는데 지금 뭐 조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유정팀원이 간 곳이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유정팀원이 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 친구 보면은 대략 이제 IT 업계의 어떤 그거에 대한 선입견, 학력에 대한 선입견을 볼 수 있죠. 근데 저 같아도 누구 뽑으면 그래도 인서울 전공자들이 같은 실력이면 더 선호되는 게 얘네들은 어떤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고졸 나온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뭐 기본 지식이나 어떤 뭐 발표나 이런 거나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4년 더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나름 인서울 친구들은 나름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제가 딱 보면 그리고 오히려 막 전문대나 이런 친구들은 자신감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전문대면은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지방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체적인 경향이 조금 그래요. 나는 학교 공부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런 거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하면은 그게 다 초월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잘한다가 정말 리밋이 없어서 한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졸인데 저만큼 잘하시면 그냥 저는 작정하고 막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진짜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잖아요. 저 디지털 대학교 졸업했다니까요. 그거 졸업해놓고 학점 내가 디지털 대학교 학점 관리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2점대이지 않을까? 전혀 상관없으니까 저 믿고 팀노바 팀원이라면 저 믿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현업은 그렇게 꼭 성적 위주진 않아요. 대기업은 성적 좀 볼 것 같아요. 그것도 대기업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성적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의 능력을 본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그거 말고도 자기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성적 위주로 그 해석을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교양이 폭망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아예 그냥 학점 안 써도 돼요. 구직할 때 학점 안 써도 됩니다. 학점 써야 되는 아예 그 폼을 주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 이러니까 네가 맞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애초에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학점 안 물어봐요. 근데 잘 안 물어봐요. 제가 100명 넘게 이렇게 했잖아요. 팀노바에서만 100명 넘게 했는데 잘 안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본다 보시면 됩니다. 그 물어보는 회사 약간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대기업 빼고는 약간 문화가 좀 권위적일 확률이 높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올해 12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1월부터 된다면 팀노바에 합류해서 배워보고 싶은데요. 혹시 강의 일정이나 이런 거 월마다 있는 건가요? 네, 월마다 있습니다. 아니면 연 단위로 있는 건가요? 월마다 있어요. 또 이런 강의 과정은 보통 몇 개월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팀노바 좀 더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팀노바 이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1년 지금 요새 평균이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인데 제가 원래 더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큰 세계관 같은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맥시멈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 사이 정도가 보통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 16주, 그 다음에 응용 1단계, 그리고 응용 2단계에서 끝나고, 이제 취업 컨설팅 들어가고, 이제 취업까지, 제가 도와주는 코스입니다. 아무튼, 요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디자인 쪽 그냥 하시다 이쪽을 전향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쪽도 빡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디자인 잘하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 디자이너들 보면 유명해요.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 디자이너들 보면 저 막 새벽까지 할 때 걔네들도 새벽까지 있고 막 그래요. 낮에 출근 안 하나? 새벽까지 있을 때 뭐 되게 외롭지 않았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개발팀엔 새벽 막 5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는데 그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개발 쪽도 근데 어설프게 하면 진짜 힘들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개발 쪽에 모든 개발자가 잘 살고 멋진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애초에 제가 이렇게 학원 레벨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예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부트캠프 유명하고 막 이런 거 막 찾아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딱 보면은 뭐야, 그 아웃풋 같은 거나 모든 면에서 팀노바 팀원들이 훨씬 잘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대단한 아웃풋 나오는 곳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래요. 저는 기간 대비는 지금 팀노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웃풋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자료 다 오픈하는 거고, 솔직히 거기 막 그 개발 구현한 기술들을 써주고 이러면 그거 보고서 이제 뭐 개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고하고, 많은 다른 학원 졸업생이나 여기 뭐 수료 중도 포기한 친구들이 그 기술 똑같이 써가지고 막 최대한 흉내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롤모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따라한 게 아니고 뭐 학원들도 많이 따라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지금.
근데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내실까지 따라하긴 되게 힘들어요. 아마 이 영상도 많이 볼 거예요. 그쪽에서 되게 많이 따라해요 실제로. 왠지 재밌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 아무튼 뭐 오셔서 개발에 올인하면서 미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되었잖아요. 아빠가 되셨잖아요. 이렇게 결혼하고 오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건용이란 친구도 그랬고, 현준이는 아기는 없었는데, 현준이 말고 예전에 이제 태희란 친구도 그랬었고, 있어요. 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는데 좀 이게 진짜 두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은 쉽진 않겠죠. 책임감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도 되겠지만 반면에 진짜 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책임감이 좋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걸 절실하게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있고 그거를 해낸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아빠 파워가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오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12월에 하시면 1월부터 하시길 원하시면 11월이나 11월쯤에는 웨이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2달 정도 다 기다리시거든요. 웨이팅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지금 46명 정도인데 이게 지금 모집일 때까지 가면은 모집일에서 한 24명 정도가 빠지면 또 한 24분이 또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가 그 다음 달이 1월이니까 그 11월에는 웨이팅 하셔야 1월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축하드리고 잘 생각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강 꼭 해보세요. 청강 해보셔야 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